안녕하세요. 다운 애니어그램입니다. 오늘은 장영 첫 시간 8번 유형 어린이들 사례를 다뤄보려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애니어그램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네. 잘 지내는 것만도 코로나 시대에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뭐 여기저기 좀 최근에 뭐 미세먼지 좀 나빠지고 그랬는데 좀 주변 산책도 좀 하고 뭐 네. 그렇게 좀 지내면서 좀 건강을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좀 잘하셨네요. 운동을 좀 하고 좀 그렇게 지냈어요. 네, 네. 건강도 좀 잘 챙기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셔야죠. 네. 선생님 네. 그럼 오늘 이제 장영 네. 우리 첫 시간인데 네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머리형, 가슴형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네. 아이들 사례에 대해서. 이 장형하고 이제 다른 유형의 어린이들하고 전반적인 좀 특성을 좀 비교해 본다면 네. 어떤 좀 차이점이 있나요? 특성이라 장형 아이들은 누구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자신들이 움직여지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진 않아요. 네. 이들이 원하는 것이나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어쩜 마음속에서 미리 정해져 있듯이 타인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하라고 해서 한다든가 그냥 순응하는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알아서 생각하고 결정해서 그거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엄마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되게 자기 주도적인 아이다. 네. 이런 어떤 생각들을 또 하실 것 같아요. 네.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한 어떤 교육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듣고 보면 되게 장형 아이들이 되게 모범적인 어떤 그 사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생각 많이요. 모범적인 거하고 네. 그런 모습하고는 또 다른 역시 또 다르다라고 현실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다른 또 성격 유형들하고 네. 이제 특별히 또 8번 우리 9유형 중에 또 8유형 보는 거잖아요. 네. 어린이들 8유형 어린이들의 좀 특징적인 모습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한 자녀만 키울 경우에 형제지간이나 자매끼리 비교할 또는 대비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아이들이 여럿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 어떤 기관에서의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중에 뭔가 좀 말수가 많지 않고 행동이 두드러지지 않으나 뭔가 좀 단단해 보이고 그냥 자신감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 모습이랄까? 아이들이 내면이 굉장히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좀 휘둘리지 않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친구들이 주변에서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기대어 있는 듯한 그런 걸 좀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든든한 어떤 네, 든든하다가 맞을 것 같아요. 든든하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오늘도 우리가 또 아이들 사례를 이제 다룰 텐데 이제 행동적인 면 그리고 정서적인 면, 네. 그다음 친구 관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육하시는 분들께 이제 코칭 방향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네. 이제 먼저 이제 행동적인 모습을 좀 먼저 다루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사실 이제 8번 유형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좀 감정 표현이 좀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무뚝뚝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네. 대화할 때도 좀 말이 짧고 어떤 때는 좀 어른인 저하고 이제 얘기 나눌 때도 약간 저보다 약간 우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이제 부모님들하고 좀 대화해서 갈등이 좀 일어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우선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이 아이들의 내면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모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면이 굉장히 매우 여리고 또는 어떤 귀엽고 사랑스러운 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여지는 표정은 늘 같은 표정, 뭔가 아이가 좀 멈춰 있는 특성의 어떤 미동이 없는 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누군가 말 시켰을 때 뭔가 좀 애가 미동이 안 할 것 같은데 환하게 웃어줄 때 어른들이 어머 쟤 웃는 거 보일 때는 안 그러는데 웃을 때 보니까 너무 귀엽다, 네. 너무 사랑스럽다, 약간
푸 같은 네. 귀여운 미소를 맞아요. 짓는 해맑은 미소. 네, 그런 네. 특징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얘가 뭘 몰라 하는 그런 얼굴 표정일 수도 있으나 절대 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아. 자신을 변론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익숙하지 않아요. 아주 아. 서투릅니다. 그래서 너는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엄마 좋은 거 누군가 이렇게 물어왔을 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주저없이 표현하는 건 맞아요. 네. 뭐 중국집에 음식 시킬까? 난 짜장면 하고 덥석 표현을 하죠. 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야 우리 뭐 먹을까? 엄마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네. 자 그러면 그 내면의 마음은 아 엄마가 먹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죠. 아. 그래서 상대에 맞추고 있다라는 특성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엄마 마음을 좀 잘 헤아리고 네. 엄마 원하는 걸 좀 잘 읽는다. 네네. 그냥 아. 얘네들이 그것을 뭔가 명확하게 정리한다거나 아 그렇다라고 그걸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그럴 것 같은 직감이에요. 아, 직감. 예, 굉장히 몸의 감각, 네. 직감적인 것들이 뛰어나죠. 이 네. 아이들은. 아. 그리고 또한 이제 말이 좀 짧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맥락하고 다르지 않는데 네. 이 아이들은 자신을 변론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많이 서툴러하는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너 그때 왜 친구들과 놀면서 그냥 집에 돌아와 버렸어? 그러니까 집에 오고 싶어서 이게 다예요. 아니 엄마는 뭐 친구들하고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야 그냥 집에 오고 싶어서 딱 요 단어로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는 습관을 우리가 조금씩 훈련해 나가는 것이 이 아이들한테 매우 도움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보면 이제 네. 뭔가 친구들하고 다투거나 문제가 있거나 뭔가 속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네. 집에 와서 엄마가 이제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음. 예상보다 빨리 왔냐 하면 네.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 변론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집에 오고 싶어서 왔다. 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 복잡한 마음을 통해서 어쨌거나 네. 집에 오고 싶었긴 했겠죠. 네네. 그 아이가. 근데 그 다른 얘기들은 별로 안 하고 네. 그냥 집에 오고 싶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한다. 네, 자신을 변론하지 못해서 네. 친구 관계나 상황에서 오해를 받는 사례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왜냐면 친구 관계에서 누가 저 친구가 다른 친구를 놀렸는데 이 아이가 그 놀리는 친구에게 야, 너 이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이 만약에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래도 좀 등치라든가 좀 힘이나 이런 것 쪽으로 우월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 도중에 뭔가 어깨로 잠깐 밀었다던가 본의 아니게 그랬을 때 다 모든 것이 이 친구에게 그 문제가 향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행동이 크고 말이 크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친구 관계에서 결국에는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이제 행동 특성이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팔류형 어린이들이 좀 친구들하고 놀다가 다툼이 일어나면 네. 이제 자기 생각은 되게 간단하게 표현은 하는 것 같아요, 네, 보면. 네, 근데 네. 이제 그냥 보면은 뭔가 아까 변론을 잘 못한다 말씀하셨던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게 좀 억울해하기도 하고 좀 답답해하는 약간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좀 특성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함께 놀다가 좀 높은 곳이 있었어요. 네. 거기는 팔류형 아이도 있었고 다른 아이도 있었는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치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건 팔류형 아이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친구가 거기 올라가려고 하자 야, 안 돼, 거기 올라가지 마. 안 돼, 하지 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상대의 친구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것을 하지 마라, 뭐 하라 이야기를 해. 내 마음이지 이러면서 마침 올라간 거예요. 네. 올라가서 이 아이는 거기서 뛰어내린 거죠. 근데 그 앞에 그 자리에 팔류형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부딪혔고 같이.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막 울어버린 거예요. 부모님들이 왔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우는 친구는 내가 뛰는데 얘가 여기서 버티고 있었다. 내가 얘랑 부딪히는 바람에 다쳤다라고 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 당황스럽고 팔류형의 아이는 아니라고 네가 먼저 거기 올라갔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서 이 아이는 결국 상대의 아이에게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억울하겠네요. 네, 그래서 팔류형의 아이는 보다 친구 물론 그 상황이 내가
처음에 위험을 알았고 너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 말투가 부드럽지 않았고 친구는 그것에 대해서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되게 억울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네. 상황이 펼쳐지면 이 아이도 뭔가를 표현하려고 애를 써요. 아, 그게 아니고 아까 너가 막 이러면서 하지만 이 아이는 끝까지 자신을 잘 변론해 나간다거나 그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주변은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아, 음. 네. 와, 그러면 이제 팔령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정서적인 면도 이제 같이 이제 아울러서 볼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되게 좀 억울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팔령 아이들이 또 내면이 좀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부모님들이나 알아차리는 거 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렵죠. 예, 그러면 그래서, 예, 선생님은 이제 센터에 이제 오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변에 이제 보시는 8번 아이들을 보실 때 이제 이런 정서적인 어떤 마음들은 또 어떤 식으로 발견하시나요? 우선 이 아이들이 느끼는 정서, 자주 만나는 정서, 속상한 마음은 이제 뭐 상처받는 거, 뭐 거절당하는 거,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로 억울한 데에서 나타나요. 네. 형제지간에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행동이 크고 목소리가 커요. 이 아이의 특징은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더라도 뭔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크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아이에게 주의가 향하는 거예요. 형제가 같이 싸워도 주변에 어떤 일들이 생겨도 이 아이의 목소리가 주변인한테 크게 들리는 거죠. 너 무슨 일이야? 8번 아이에게 향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만 저러지? 라는 억울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로 억울함을 만났을 때 자신을 잘 호소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방에 혼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린다던가 혼자 삭히는 걸로 이 아이들은 풀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는 모습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안 보이죠. 음. 어. 굉장히 누군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억울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방에 가서 혼자 운다는 건 좀 되게 외로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울면서도 부모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어떡해. 엄마가 와서 네. 언제쯤 나를 안아줄까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네.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되게 부모님들 입장에선 또 무뚝뚝하고 네. 말도 툭툭 내뱉고 네. 그리고 또 약간 우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말투들이 듣다 보니까 그런 엄마를 기다리거나 여린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못하죠. 예. 우리가 요즘에 많이 방송되고 있는 우리 금쪽 같은 데 네, 있기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네. 보고 있으면 모든 아이들은 집안의 정서나 부모님들의 심정,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지 않아요. 정말 많이 다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 보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접할 수 없는 아이들의 섬세하고 좀 더 감각적이고 사랑이 많고 엄마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을 잘 만날 수 없더라고요. 네. 음. 그렇네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저도 이제 부모 된 입장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방송을 더 할수록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노력은 맞아요. 그게 아, 사랑이 아닐까, 사랑이 네. 힘이 아닐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팔령 어린이들을 이제 양육하거나 학교에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코칭 방향을 좀 제안하는 순서인데 선생님 그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런 8번 유형 아이들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잘 모르는 그런 좀 외로움 타고 약간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 코칭을 하면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랄까요? 팔류형 아이들은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아이 같은 동심을 마음에 지니고 있는데, 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면 엄마가 오늘은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오늘 마음은 좀 어때? 이렇게 아이를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 네. 그 아이의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 음. 요즘에 너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친구 관계는 좀 어떻고, 힘든 일 있으면 엄마는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 이렇게 소통의 시작을 하셔서 그 아이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부모한테 어떠한 그 경계도 없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셔서 그 아이의 어떤 심정, 마음을 살짝살짝 건드려 주시는 것,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좀 코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부모님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가 어쨌거나 처음에 이제 마음은 어떠냐, 심정은 어때, 학교 생활 어때 물어봤을 때 뭐 괜찮았어요 하고 또 무뚝뚝하게 처음엔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좀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좀 아이가 또 마음을 점점 열어가게 된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이시죠. 처음에는 뭐 아무 일 없었어. 괜찮아. 근데 음. 엄마가 자꾸 왜 이걸 물어보지? 라고 아이는 생각해요. 안 그러던 엄마가 네, 왜 네. 자꾸 나에 대해서 물어보나? 음. 근데 아이는 알아요. 아, 엄마가 자꾸 나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아이는 또 직감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심 행복하거나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선생님. 정말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제 장영 첫 시간이었는데 이제 우리 장영 중에 이제 또 8번 유형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또 장영 그 8번 아이들의 이제 마음을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선생님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네. 영상 들으시는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도움이 좀 되셨다면 이제 좋아요와 또 답글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 만들면서 또 기운차고 또 다른 또 도움들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주변 어머님들께도 이제 들으시고 또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바로 이제 공유하셔서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8번 유형에 대한 추가 내용은 저희 네이버 카페 다운 애니어그램 카페에 이제 방문하시면 좀 더 이제 내용들이 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9번 유형 아이들 사례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